이제 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전기차. 2011년 첫 등록 이후 100만 대를 넘어서며 바야흐로 전기차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자연스레 폐차장에 들어오는 전기차도 늘고 있는데요. 오늘 들어온 차는 21년식 수입 전기차입니다. 연식은 얼마 안 됐지만 사고 수리비가 차값보다 높게 나와 결국 폐차를 택하게 됐다는데요. 범퍼를 보니 사고가 꽤 컸던 모양입니다. 폐차하려면 일반 차 폐차비 뭐 더 받나요, 덜 받나요? 그러니까 종류가 다를 뿐이지 같은 차종이기 때문에 가격대는 비슷비슷해요. 이게 특별하게 더 높고 더 낮고 그게 없어요. 내연 기관차와 달리 전기차는 리프트에 올려 해체를 시작합니다. 까다로운 작업이라 전문 인력만 담당하는데요. 배터리가 바닥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제거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화재 위험성이 너무 요즘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전문 작업자라도 만반의 준비는 필수입니다. 방염복이에요, 방염복. 배터리 빼다 보면 화재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착용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그 절연장갑 이걸 절연장갑이에요, 절연장갑.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까다롭죠, 이제. 화재 못지않게 위험한 것이 감전. 자칫하면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기에 작업 전엔 늘 긴장 상태입니다. 그런데 안 열리나요? 이래서 전기차가 싫단 말이죠. 앞에 사고가 너무 많이 심해서요. 네.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문을 열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약간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앞부분에서 문을 열 수 있는 전원 공급 장치가 따로 있는데 지금 그게 지금 파손된 상태예요. 급한 대로 다른 배터리로 임시 전원을 공급해 보기로 하는데요. 방법이 통할까요? 배터리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연결됐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다행히 한 번에 열리네요. 곧바로 전원 버튼을 누르는 작업자. 순조롭게 시동까지 걸립니다. 아, 됐다. 배터리 분리는 전문가에게도 쉽지 않은 일. 전기차 시스템에 대한 이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인데요. 전력을 차단하는 거. 아무래도 고전압이다 보니까는 차가 전력 차단하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기차의 경우 먼저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80% 90% 있을 때는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자가 방전기가 있기 때문에 방전기로 해서 전기를 빼줘야 돼요. 20% 정도 나왔어요? 21%면 그대로 이제 해체하면 될 것 같네요. 안전을 위해선 배터리 잔량이 50% 이하로 떨어져야 비로소 분리 작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말처럼 그리 간단하진 않습니다.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제거를 해야 돼요. 약 100개의 볼트를 하나하나 풀고 나서야 배터리 보호 케이스를 떼어낼 수 있습니다. 케이스를 만질 때마다 우수수 떨어지는 흙먼지. 흙으로 샤워하는 것도 일상인데요. 채 털기도 전에 다음 작업을 준비합니다. 메인 배선들을 제거를 해줘야죠. 요거 할 때 좀 위험하겠어요. 그렇죠. 여기서도 이제 순간적으로 전기가 아크가 이런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감전을 또 조심해야 되고. 배터리의 고전압 전류를 차량의 주요 장치로 전달하는 게 바로 이 메인 배선입니다. 메인 케이블. 이제 고지가 멀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리프트를 배터리 아래에 조심스레 갖다 대는데 어찌된 일인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시간 컨트롤. 걸린 것 같아. 이거 다시 한번 또 체킹하면 매뉴얼을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했지 하는 예측이 아닌 정확한 매뉴얼대로 해야 되니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설명서 확인 후 처음부터 다시 살펴봅니다. 같은 회사의 전기차라도 모델마다 부품 모양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인데요. 방해물이 사라지자 배터리가 무사히 전기차로부터 분리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 내릴 때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배터리. 예, 배터리 팩입니다. 야, 크기가 거의 식탁만 하네요. 이 안에 이제 배터리 내장이 다 돼 있는 거죠. 셀들이 다 연결돼서 메인 컨트롤로 이쪽으로 해서 이제 출력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내연 기관차의 엔진 역할을 하는 전기차 배터리. 그 중에서도 인기 수입 전기차에는 원통형 배터리가 약 4,000개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두꺼운 금속 캔이 외부 충격과 압력을 보호해주는 구조입니다. 보통 20년씩 이전 거는 보통 정부 지원이 있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돼요. 배터리를 해체를 했을 경우. 정부에다가요? 예. 21년씩 이후부터는 그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이게 저희가 따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배터리 처리 업자한테 얘기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처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분리된 2021년 이후 배터리는 전문 업체에 넘겨지기 전까지 따로 마련된 공간에서 관리됩니다. 아, 이거 네, 이렇게 지정된 곳에서 저장하게 돼 있습니다. 국산 전기차 배터리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국산 전기차 배터리는 각형과 파우치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중 각형은 여러 개의 셀로 이루어져 있어 내구성이 뛰어나죠. 아, 왜 이렇게 따로 보관해요? 왜냐면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이 배터리 팩이 화재가 발생 시에는 너무나 큰 화재가 되고 열폭주라고 그래서 너무 크게 확산이 돼요. 그래서 이 자체가 방염 처리 다 돼 있고 불을 확산을 막을 수 있고 또 온도를 유지해서 열폭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장치인 거죠. 자, 실내 탈갈게요. 겁심나지 않게 이쪽으로 옮기게요. 아, 이것도 다시 쓰는 거예요? 그렇죠. 아, 시트는 보시면 시트는 깨끗하잖아요. 가죽이 해지고 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깨끗하니까 찾으시는 고객이 있다면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거죠. 네. 웬만하면 다 살려야 되니까. 인기 수입 전기차는 부품을 주문하면 바다 건너 오기까지 시간이 걸려 중고 부품이 없어서 못 팔 정도라는데요. 두 가지. 그만큼 귀하다 보니 해체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신음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4시간 고생 끝에 마침내 실내 작업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야, 이거는 재활용 가능한 거죠? 그렇죠. 재활용이 가능하고 저 모니터 같은 경우는 좀 모델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100에서 100만 원 후반대 그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저게 다. 아, 이제 멀쩡하다. 얘를 다 테스트했는데 그러면 한 30만 원 정도? 엄청 싸네. 그러기 때문에 많이들 찾으시는 거죠. 수고했 씨, 너무 힘들어. 우리 쉬었다가 커피 한잔 하고 그다음에 하자고요. 나오세요 빨리. 너무 더워. 수고했습니다. 목 아파요. 5-6시간 정도 더 소요가 되죠. 그럼 한 10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한 대에 전념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전기차. 예. 그래서 솔직히 저희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잠시 실내에서 몸을 식히기로 하는 작업자들. 오늘 같은 날은 시원한 물이 더 당기는데요. 후배 먼저 주시네요. 아유, 많이 움직였잖아요 우리 덕재님이. 일한 직후라 물이 꿀맛입니다. 시원합니다. 좋으세요? 예, 많은 차종을 구애받지 않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뜯어볼 수 있잖아요. 그게 가장 좋은 거죠. 남자들은 아마 또 그게 있을 거예요. 아마 다른 걸 해봤어도 이거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이것도 머리가 있어야 돼요. 생각하고 공부해서 언제든지 탐구하고 연구해야 좀 더 심화 있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그냥 우리 예전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부수고 떼내고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이제는. 폐차라고 꼭 최신차의 부품만 인기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눈에 봐도 오래된 이 트럭들은 의외로 해외에서 인기가 있다는군요. 바이어들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하고 체크해 놓은 겁니다. 우리한테는 폐차돼서 이제 필요가 없는 차지만 외국에서는 우리 차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중동 지역에서 우리 중고차의 인기는 높다 못해 뜨거울 정도인데요. 싸고 튼튼하다는 인식이 퍼지며 매년 수출량이 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인데 차 사러 왔습니다. 근데 차가 굉장히 많이 낡았잖아요. 인전 있잖아, 인전.
니사 비비 파키스탄에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오래되는 거 새로 나온 것보다는 오래되는 거 엔진가 좋아요. 외국인 중개상이 폐차 중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면 바로 그 자리에서 부품을 분리해 주는데요. 그런데 앞부분만 댕강 자릅니다. 실수로 잘못 잘라낸 건가요? 뼈를 다 짜서 이렇게 잘라내요? 엔진과 사람이 타는 부분, 그 앞부분은 따로 있어서 앞부분 먼저 제거 후에 먼저 빼놓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엔진을 빼낼 겁니다. 분리된 트럭 앞부분도 외국인 중개상에겐 소중한 자원. 손상되지 않게 조심조심 가져갑니다. 파키스탄 형님들 오래된 차다 보니까 신부품, 새 부품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살려서 쓰는 거죠. 차 일부분을 통째로 가져가면 부품을 각각 가져가는 것보다 분실 위험이 훨씬 적다는군요. 저 중동 쪽, 그쪽도 많이 있고요. 중동에 있는 여러 나라들도 많이 있고 또 아프리카의 뭐 가나라든가 거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는 우리나라 차가 이제는 솔직히 이제 당당하게 얘기잖아요. 일본 차보다는 우리나라 차가 더 좋다고. 그래서 약간은 좀 뿌듯한 기운도 있습니다. 며칠 후 폐차장을 찾은 사람이 있습니다. 헤드라이트 좀 사봤습니다. 연식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13년씩 노화돼가지고 타이어 헤드라이트 자체가 좀 뿌예요. 뿌예. 시중보다 저렴하게 지인들 거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저렴한데요? 3분의 1도 안 되죠. 2층 창고요. 13년식 운전석 HID 거 있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폐차장 건물에 자리한 부품 창고. 모두 성능에 문제가 없는 부품으로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99,000개가 지금. 이 중 전조등과 사이드 미러는 특히 찾는 이들이 많은데요. 게다가 오래돼 단종된 차량 부품은 폐차장이 아니면 구하기 어렵습니다. 운전석과 전조등 재고 있습니다. 부품의 경우 작은 고장도 큰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에 최종 점검을 꼼꼼히 합니다. 다 일일이 확인을 다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전조등차 이쪽 고객님 입주하신 거니까 네. 고객님 한번 보세요. 물건이 맞는지. 맞아요. 밖에 가서 장착해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잘 사용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여기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재활용할 수 있고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국가에 좀 우리도 공헌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누군가에겐 쓸모를 다한 고철이지만 이곳에선 귀하신 몸입니다. 과연 폐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폐차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진원 대리라고 합니다. 근무한 지는 이제 한 4년여 정도 되고요. 제가 하는 일은 이거를 폐차를 할지 아니면 또는 있는 원형 그대로 수출을 할지 점검을 하는 그게 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쌓여있는 차들이 있어요. 이 모든 차들이 다 폐차라고 보시면 돼요. 형태로는 살아있는 차지만 말 그대로 등록증 같은 게 말소됐기 때문에 이제 운행할 수 없는 진짜 폐차가 되는 겁니다. 저희 작업장이고요. 또 여기에서는 우리 바이어들이 하는 작업장이래요. 하이, 안녕하세요. 얘들아, 안녕하세요. 네, 다 분업화가 되어 있어서 첫 단계서부터 바퀴를 빼주시는 분, 배터리를 빼주시는 분이 따로 있고 또 엔진 오일이라든가 미션 오일, 그리고 부동액 같은 거를 액상류를 빼주시는 분이 따로 있고 각자의 맡은 부분이 따로 있어서요. 단계별로 해체를 하면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엔진을 적출해낸 거죠. 심장을 떼는 것들입니다. 해체하고 최종 엔진들만 모아놓은 곳이에요. 다 분해해서 고철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깨끗한 부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재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너무나 깨끗한 차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 수출이 내보낼 수도 있어요. 폐차장 문이 열리자 가장 먼저 찾아온 건 폐차를 실은 견인차입니다. 요즘은 전화 한 통이면 어디든 달려가 폐차를 가져오는데요. 줄줄이 들어오는 폐차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자동차 한 대. 고급 외제차입니다. 이곳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건 아닐까요? 차가 너무 깨끗한데? 이렇게 차가 깨끗해도 일반적으로 폐차야 절차에 들어온 폐차 차량입니다. 되게 깨끗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깨끗하고 사고 나고 그거는 우리 기준이 아니에요. 차주의 마음입니다. 이게. 폐차장에 왔지만 무작정 부숴버리진 않습니다. 먼저 재사용할 부품을 찾는데요. 그런데 문이 잠겨 있어. 왜 문이 잠겨 있어? 보세요? 문이 잠겼습니다 지금. 문 잠겼다고요? 네. 키는요? 어? 키는? 키는 다 안에 있지. 아, 안에 있다고요?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옮겨요? 아, 폐차잖아요. 폐차면은 이제 얘가 희생을 해야죠. 다소 과격해 보이지만 폐차라 허락됩니다. 장교에서 비상 탈출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에요. 이것도. 는 부품들이죠. 이것도. 아이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유리가루가 세기 때문에. 그럼 폐차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폐차비랑은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차종마다 가격은 조금씩 다 달라요. 승용차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7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사이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많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SUV들, 그런 이제 중형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80에서 한 120선 Y 좀 넘는 것도 있고, 또 반대로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1톤 트럭 같은 경우는 연식이라든가 형식에 따라 또 이제 130, 140까지 나오는 경우고 좀 다양해요. 그게. 이렇게 하루에 폐차하는 차가 약 40대. 이번에 들어온 차는 2010년식 LPG 차량입니다. 연식은 꽤 됐지만 사고 흔적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앞에 건 내가 뛸게. 일단 폐차장에 들어온 이상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차의 신분증이라 할 수 있는 번호판 떼기인데요. 먼저 제일 들어오면 번호판을 먼저 탈거가 제일 우선순위예요. 그래야 폐차라는 거, 움직일 수 없는 차라는 거로 이제 명시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떼어낸 번호판은 한데 모아서 곧바로 절단합니다. 혹시라도 다른 용도로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라는군요. 다른 데 도용될 수도 있고. 이렇게 절단된 번호판도 그냥 버리는 일 없이 고철로 재활용합니다. 그 사이 본격적으로 폐차 점검에 나선 작업자. 재사용이 가능한 부품이 남아있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핍니다. 이거는 몇 년도나 됐고? 보통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운전석 밑에 이거 라벨지가 있어서요. 형식 같은 거 있으니까 이것도 알아두시면 괜찮은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딱 나와 있어요. 2010년식 차량이고요. 키로수는 한 14만 6천 정도 탄 차량입니다. 근데 벌써 폐차를 하네요? 그러니까 폐차하는 것도 꼭 기간이 있어서 폐차하고 뭐 얼마가 다 그게 아니에요. 차유 소유주분의 결정권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타서 이런 말을 못 하는 거죠. 먼저 차의 심장부터 살펴봅니다. 지금 엔진 변속기 아무 문제 이상 없이 다 괜찮고요. 이 LPG 차예요. 그래서 연료 탱크를 확인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연료 탱크 같은 경우는 자 보이시죠? 이게 LPG 탱크, LPG 연료를 사용하는 거죠. 밸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소비자분들도 차주분들도 좀 알고 계셔요. 위험할 때는 이걸 잠그고 하셔야 되니까 이게 보통 다 밸브들이에요. 아하, 안전을 위해 이렇게 두 군데의 가스 밸브가 있군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거 다 확인해서 잠고 이런 거 유출이 있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바깥 점검이 끝나자 이번에는 차 안에 타는 작업자. 그런데 갑자기 펜으로 차 내부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합니다. 뭐라는 걸까요? 부품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표시해서 해체할 때 함부로 하냐고 좀 정성껏 띄어내는 거죠. 그래야 다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부품으로요? 그렇죠. 아, 거의 문제 없고요. 문짝도 문제 없고 후드, 번네트 저것도 문제 없고 다 문제 없고 전체적으로 좀 다 이상이 없습니다. 희명 씨 이거 차 깨끗하니까 라이트하고 범퍼하고 다 필요로 하니까 간단한 것만 먼저 좀 빼주세요. 점검해보니 재사용이 가능한 부품이 꽤 많은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새 제품을 다루듯 손길이 조심스럽습니다. 그죠? 너무 깨끗하니까 다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 재사용할 수가 있는 거니까 부품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야말로 돈을 안겨주는 보물. 무거운 부품을 하나하나 옮기며 손상되지 않도록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훨씬 더 저렴하다 보니까 한 3분의 1, 4분의 1 수준이죠. 저희 가격은. 한때는 누군가의 애마였을 폐차. 비록 도로 위 수명은 끝났지만 부품으로 새 삶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어떤 분은
차 막 이렇게 세차 다 하고 오셔서 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차 본넷을 열면 그 밑에 공간이 있는데 네. 거기에 이렇게 매직으로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그동안 고마웠어. 너에 대한 추억을 간직할게. 잘 가. 이런 식으로. 바깥쪽 부품을 떼어냈지만 여전히 쌩쌩한 자동차. 아직 쓸만한 부품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바로 다음 작업장으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는 분업화를 통해 단계별로 해체가 이루어집니다. 숙달된 작업자만의 전문 영역이죠. 줄줄이 대기하는 차가 많은 만큼 효율을 높이기 위해 조립 역순으로 작업이 시작됩니다. 타이어하고 배터리 제거해 주세요. 먼저 화재 위험이 있는 부품부터 분리합니다. 배터리 말았어. 수명이 많이 남은 배터리 역시 한데 모아서 다시 재사용됩니다. 다음 차례는 타이어인데요. 한 개 무게가 약 25kg, 차 한 대당 100kg의 무게를 감당해야 합니다. 상태가 나쁜 타이어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재사용 여부도 신중히 가려냅니다. 공 패턴이 어떠세요? 좋죠? 선명해요. 예, 그 밑에 걸 보면 많이 마모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고, 이때 중요하게 체크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보면 1219 앞에 12는 1년에 우리가 52주잖아요. 그래서 주차를 표시를 해주는 거고, 그 뒤에 19는 연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19는 19년도 12번째 주에 생산된 타이어라는 거죠. 그러면 19년도에 생산된 타이어인데 지금 26년도이기 때문에 못해도 7년에 가깝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타이어가 패턴이 좋고 마모가 없다고 하더라도 오래된 타이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고 위험성이 있을 수 있어요. 최소한 저희 같은 경우는 23년도, 24년도 거기서부터 사용을 하게 된 거예요. 최소한 2년에서 3년. 작업자의 손이 닿을수록 가벼워지는 자동차. 하지만 모든 게 다 재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따로 처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환경 오염시키는 물질을 다 제거해 주는 거예요. 냉각수라든가 아니면 에어컨 가스,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다 수거하는 겁니다. 이제 엔진 차례입니다. 엔진을 내리기 위한 그 볼트를 이제 탈착하는 작업. 엔진은 구조상 차축 위에 올라가 있는데요. 그래서 엔진을 꺼내려면 차축부터 산소 절단기로 잘라내야 합니다.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작업자만 가능한 고도의 기술. 떼어낸 뒤에도 무게가 상당해 옮기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70km 정도 나갈 겁니다. 근데 발 다치신 적 없으세요 혹시? 이거 그래서 항상 안전화를 신고 항상 조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런 위험 속에서도 작업은 계속됩니다. 엔진 들어요. 아 엔진 내리시는 거예요? 성능이 좋은 엔진은 비싸게 팔리는 폐차장 효자 상품. 그래서 분리부터 보관까지 특별히 더 신경 씁니다. 엔진 받칩니다. 다 전문가들이라 딱 보는 순간 아 무슨 엔진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거를 골라서 가지고 가시죠. 특히 중고 엔진은 외국에서 인기가 많아 아무리 쌓여 있어도 며칠이면 다 팔려나간다고 하는데요. 부품을 고정하는 볼트도 중요한 자원입니다. 볼트도 좋은 고철이에요. 이래 보여도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철이라 고철 중에서도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엔진까지 분리한 폐차의 다음 행선지는 불착기 앞. 마지막 폐차 작업을 진행합니다. 사람이 하기엔 위험하고 더딘 작업이라 불착기가 나섭니다. 먼저 차 지붕부터 깔끔하게 걷어낸 뒤 다음으로 집게가 향한 곳은 차 앞유리. 망설임 없이 깨부셔 버립니다.
쓸모없는 좌석을 한 번에 꺼내기 위해서인데요. 이빨 뽑듯 집게로 쏙쏙 빼냅니다. 이야, 백발백중이네요. 이제 남은 건 사람으로 치면 혈관인 전선입니다. 이렇게 빼서 한 곳에 차곡차곡 모아놓는데요. 얼핏 보면 쓸모없이 보이지만 의외로 비싸게 팔린다는군요. 전선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전선 빼내고 기타라제다 그런 거 있고 에어컨 에바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거 빼내고 그거 다 구리잖아요. 그게 좀 가격이 좀 나가는 거라 거기서 반드시 빼야 돼요. 이제 내장재와 부품, 전선까지 하나씩 걷어내고 나니 자동차 본체만 남았습니다. 차체는 차체대로 가치가 있는데요. 고철로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중형차 한 대에서 나오는 고철 무게가 약 600에서 700kg. 철강 원료를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선 폐차 한 대가 귀중한 자원인 셈입니다. 저희 최대 목표치가 90% 이상이에요. 무게비의 90% 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쓸 수 있는 거 다 쓰려고 최대한 사용을 하려고. 한때는 누군가의 편리한 이동수단이었던 자동차가 고철로 돌아가는 곳입니다. 폐차라고 해서 무조건 부수는 건 금물. 관련법에 따라 차량의 95%나 재활용된다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재활용이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입고된 차량. 차가 들어오면 먼저 기본적인 점검부터 진행합니다. 폐차 검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엔진 미션 이제 이상 없는지 유무랑 이제 배터리 및 시트 오디오 공조기 등 이제 기타 부속품들이 정상적으로 달려 있나 유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외관은 물론 기능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하는데요. 총 9가지 점검 과정을 거쳐 차량을 분리하게 됩니다. 수출이 나가는 차와 이제 폐차 해체하는 차량으로 나누게 됩니다. 차량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해체나 폐차용으로 분류. 보통 40만 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행이 가능한 차량 중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 차종은 수출되는데요. 나라마다 인기 차종은 천차만별. 보통 수출용은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부장님, 이거 점검 다 했으니까 해체동으로 이동해 주세요. 해체 작업은 별도의 작업장에서 진행되는데요. 자동차의 상태에 따라 2가지 방식으로 분류. 원자재들만 빼내고 폐기하는 것과 차량 의자나 사이드 미러 등 부품을 재활용하도록 해체하는 것입니다. 이쪽 파트는요, 뭐 라이트든지 알루미늄, 그다음에 부수적인 것들 필요한 부품들 중으로 팔 수 있는 부품을 살리는 거고요. 쭉 가다 보면은 기름을 빼는 거고, 그다음에 큰 엔진이랑 뭐 미션이랑 이렇게 빼는 파트입니다. 이거. 흡사 자동차 제작 라인 같이 생긴 해체 작업장. 연료 종류에 따라 작업장을 구분해 둔 건데요. 이곳에서 하루 해체되는 차량의 수만 80여 대나 된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해체에 앞서 먼저 제거를 해야 할 부품들이 있다는데요. 배터리, 그다음에 타이어 이런 걸 제가 빼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터리는 연식이 짧은 건 충전해 부품으로 판매하고 오래된 것은 전문 업체로 보내 배터리 재생산에 쓰입니다. 타이어는 5년 이상 사용했거나 상처가 있는 경우는 폐기. 제다하세요. 타이어의 경우 생명과 연관된 부품이라 재활용 여부도 신중히 결정합니다. 기본적인 것들을 떼어낸 차량은 작업대로 옮겨 본격적으로 해체 작업을 진행합니다. 급사 철로와 비슷하게 생긴 작업대에 차량을 올리고 작업 과정에 맞춰 차를 이동하는데요. 폐기용 중에서도 원자재만 분류하는 차량이라 알루미늄과 배선, 고철을 중심으로 분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디젤 회수하는 겁니다. 구멍을 뚫고 저희가 모다로
부다로 해서 빨아가지고 따로 탱크로 모아줍니다. 아, 이게 탱크로 가는 파이프예요? 환경 오염도 줄이고 화재 위험이 있어 잔여 연료 제거는 필수. 변속기 윤활유나 부동액과 엔진 오일까지 모두 회수를 합니다. 보통 한 90% 넘어서 90%에서 95%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이 제어를 해요? 버리는 게 없네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내부 모두를 탈거한 다음 과정은 엔진 해체 작업. 원자재만 빼내는 폐차 과정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작업입니다. 무게만 200kg이 넘는 엔진을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해 크레인을 개조, 기계까지 고안을 했습니다. 이제 엔진 내리는 작업합니다. 엔진이요? 네네. 위에서 하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반전 결계 잡고 고정시킨 다음에 옆에서 해야 안전합니다. 엔진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가로지르는 촉매 변환기부터 제거를 해야 하는데요. 절단에 사용하는 도구가 좀 독특합니다. 보통은 가스 절단기를 사용하는데 이 절단기는 흡사 거대한 집게 발같이 생겼는데요. 이름이 뭔가요? 유압가위입니다, 유압가위. 유압가예요? 네네네.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이렇게 철판, 얇은 철판을 절단하기 위해 쓰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겠어요. 네, 손가락이 큰일 나죠. 아무래도. 유압 가위로는 2cm 두께의 철판 제거는 수월한데요. 절삭력은 가스 절단기보다 조금 떨어지지만 불을 쓰지 않아 화재의 위험성도 줄이고 작업의 안전성도 확보했습니다. 네, 엔진 이제 떨어질 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두분 나오셔야 돼요. 아, 이게 뒤집으실 거예요? 네네. 90도로 뒤집어둔 차량을 똑바로 돌려 세우는 작업자. 이 상태에서 차를 흔들어 엔진을 분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엔진에 고리를 걸어서 흔들어주면 안전하게 분리 성공. 이렇게 제거한 엔진은 따로 한 곳에 분리를 해둡니다. 풀 나가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따로 분류를 해야 되죠. 저희 이제 다른 이제 부서에 엔진을 다 분해를 하고 알루미늄은 알루미늄대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아, 이것도 따로 분해를 다 해야 돼요? 원자재만 빼내는 폐차 작업은 엔진 분리까지만 실내에서 작업을 하고 나머지 분해는 외부 작업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장비로 배선 빼고 고철 빼려고 갖고 온 거예요. 저거를 분해를 하려면 완전히 다 안에를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러고 배선을 빼야 되는데 실용성이 없어서 사람은 힘만 들고 하니까 기계로 하는 거예요, 장비로. 자동차의 서스펜션 같은 고철이나 플라스틱에 깊이 숨어있는 배선유의 구리를 수거하는 작업. 모두 굴착기 하나로 이루어지는데요. 굴착기 앞부분에 핀셋처럼 섬세하게 집어낼 수 있는 도구를 사용. 부품을 하나하나 뜯어내는 겁니다. 섬세한 작업인 만큼 기계를 잘 다루는 것이 관건. 때문에 부품 제거 작업은 10년 이상의 경력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선이며 범퍼 등의 부품을 빼내고 나면 이제 마지막 과정만 남는데요. 보관과 이동이 편리하도록 부피를 줄여주는 압축 과정. 완벽한 압축을 위해 프레스를 사용해 다시 완전히 눌러줍니다. 종이장처럼 얇게 차체가 압축되면 폐차 완료. 1시간 만에 차량 한 대 해체가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압축된 차들은 원자재를 분리하는 공장으로 보내지는데요. 보통 한 번에 차량 25대 분량, 대략 20톤씩을 실어 나릅니다.
이곳에서 아직 남아있는 고철, 알루미늄, 구리를 비롯해 납, 백금, 망간 등의 고가의 금속까지 분류해냅니다. 슈레더라고 불리는 전단기에 차를 통째로 넣으면 자동으로 선별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플라스틱이나 유리 등은 매립되거나 폐기시키고 알루미늄이나 고철은 재사용되는 겁니다. 정말이지 허투루 버려지는 게 하나 없네요. 다시 작업장을 찾았습니다. 한창 작업 중인 작업장 한켠에 눈에 띄는 차들이 있네요. 그냥 봐서는 멀쩡해 보이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걸까요? 왜냐면 이 차 같은 경우는 올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서 다루시면 될 것 같아요. 절로 그냥 옮겨주시면. 폐기용 차량 중에서도 내외부의 부품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살리는 부품용 해체 차량입니다. 예, 그대로 내려주세요. 그대로 내려주세요. 작업에 앞서 안전모부터 챙기는 작업자. 아니 근데 이게 안전모인가요? 예, 이거는 일반 안전모보다 좀 틀린 재질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산업 현장이나 그런 거 말고 이쪽 저희 업체 쪽에서 나오는 건 모델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위에서 뭐 볼트나 뭐 여기 떨어져도 안전하게 머리를 보호할 수 있게 나온 안전모입니다. 이게 다른 안전모보다 가볍기도 하고 실용성이 되게 좋습니다. 그럼 이 차 같은 경우는 재생률이 얼마나 돼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재생이 거의 한 차 엔진 제외하고 외판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80% 정도 나갈 수 있습니다. 철근만 빼는 해체 작업과는 달리 작업자의 움직임부터가 다른데요. 재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겁니다. 작업하다 말고 갑자기 타이어를 놓고 고무 받침까지 까는 작업자. 대체 뭐라는 건가요? 장착하다가 탈착을 할 경우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스크래치 나거나 찌그러져가지고 상품화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작은 상처라도 날까 조심조심 차문을 떼어내는데요. 문짝 역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외부 작업이 끝나면 내부의 부품들을 해체하는데요. 히트도 뛰는 거예요, 선생님? 예, 상태가 너무 A급이고요. 그리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다 전동 시트입니다. 요거는 전동 시트는 지금 현재 나오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보통 3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재사용 부품의 값은 작동 여부와 외관 상태에 따라 다르게 매겨지는데요. 보통 새 제품 가격의 30-40% 수준이라고 합니다. 시트를 떼어내고 나면 본격적으로 내부 부품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오디오하고 공조기가 같이 부품이 달려 있습니다. 오디오 볼륨, 뭐 주파수 맞추는 거 다 여기 한 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명 중에 한 3-4명은 찾으세요. 공조기가 안 되신다고 이 버튼들이 잘 나가가지고. 이렇게 작은 부품까지 찾으니 더욱 세심하게 분해합니다. 이게 이제 환풍구 방향 레버 조정하는 곳입니다. 이게 간혹가다 세차하신다고 손 놓고 하시다 이 부러지는 키가 부러져가지고 간혹가다 찾으시는 분들 계세요. 그거 옮기는 것도요? 네, 이런 것도 가끔씩 그러면은 저희가 오다 나오면은 이렇게 준비해놨다가. 이런 걸 누가 찾을까 하지만 연식이 오래된 차량의 부품은 구하기가 어려워 찾는 이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보통 차 한 대를 분해하는데 꼬박 1시간은 걸리는데요. 복잡한 건 3-4시간도 걸립니다. 이게 이제 노동적으로 이제 육체적으로 쓰는 거다 보니까 많이 힘듭니다. 어느 부분이 제일 힘드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움직이기도 하고 무거운 거 들기도 하지만 이런 외판 작업할 때가 제일 힘들죠. 차 한 대에서 나오는 재활용 가능한 부품은 25개에서 30개 정도. 주로 본넷이나 범퍼, 백미러나 전조등 등의 외장 부품이 재활용됩니다. 여기다 청첩 집어넣어. 해체장에서 1차로 재활용 부품을 선별하고 나면 2차 선별을 위해 부품 창고로 옮깁니다. 혹여 부품에 상처가 날까 이동할 때도 조심스럽게 다루는데요. 창고용 대형 마트를 방불케 하는 이곳. 중고 부품들을 모아둔 곳이라고 하는데요.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부품은 한 2만 가지 정도가 있는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수량은 20만 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어나 외판, 그다음에 안에 오디오 이런 게 있는 내장, 그다음에 엔진, 그다음에 하체 이렇게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부품을 창고에 넣기 전에 다시 한번 선별 과정을 거치는데요. 제품의 작동 여부와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전자등이기 때문에 라이트가 들어오는지 깜빡이가 들어오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 없이 잘 들어오네요. 최종 점검을 마친 부품은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꼼꼼하게 포장까지 하면 점검 완료. 전문 도구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자동차 재활용 부품 해체와 검수는 오롯이 사람의 손과 기술이 필요한 작업. 부품을 뜯고 살피고 완벽하게 세척해서 판매가 가능하기까지 작업자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점검과 세척이 끝나면 보관 전에 꼭 해야 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요. 이건 저희만 보는 게 아니라 저희 판매하는 사람도 보고 소비자분도 보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서 세세하게 부분 올리고 있습니다. 요즘 폐차장에는 휘발유나 경유차뿐 아니라 전기차도 입고되고 있습니다. 등록된 전기차만 20만 대가 넘는 시대. 고장이나 사고로 인해 폐차되는 전기차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오늘 작업을 할 차량은 8년 주행하고 배터리 수명이 다한 전기차입니다. 내연 기관차와는 준비 과정부터가 다른 전기차 폐차. 일반 내연기관차는 다르게 고전압이 흐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복장을 착용하고 차에 따라 다르지만 300V에서 350V 그 이상까지도 이제 흐르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전되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험하죠. 그래서 이제 안전 장비를 잘 착용을 하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전압의 전기차 해체를 위해서는 절연되는 보호복 착용과 장갑은 필수. 전문 교육을 받은 작업자만 전기차 해체를 할 수 있는데요. 이곳에도 딱 3명뿐입니다. 이게 와꾸가 잘 안 나오면 안 빠져요. 고압의 전기가 흐르는 전기차. 해체를 위해서는 먼저 배터리에 연결된 주요 배선부터 제거를 하는데요. 사소한 충격에도 감전되거나 폭발 위험성이 있어 섬세하게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거 뽑으신 거 뭐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전기차를 충전을 할 때 충전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떼야 이제 차체랑 배터리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아하, 이렇게 보니 알겠네요. 전기차의 배터리는 모델마다 설치된 위치가 다르기도 한데요. 대부분은 차체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드디어 배터리 분리 완료. 무게만 200에서 400kg이나 나가고 크기도 꽤 큰데요. 윗뚜껑은 플라스틱으로, 바닥은 철로 감싸고 있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니켈이나 알루미늄, 그리고 코발트 이런 히토류 성분이 이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분리를 해서 재활용을 하거나 재사용을 해야 됩니다. 내연 기관차와는 달리 전기차는 배터리 분리가 가장 큰 작업. 배터리까지 분리하면 작업 절반은 끝낸 셈입니다. 전기 자동차 배터리가 이렇게 생겼군요. 약 2kW 정도 되고요. 100W 전구를 기준으로 한 220시간 정도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배터리를 모듈별로 다 분리를 했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식의 배터리라고 보시면 돼요. 재활용할 배터리는 배터리용 방전기로 8시간 이상 방전 작업을 합니다. 모듈마다 하나하나 칸 하나하나가 보이실 거예요. 그중 하나가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런 식으로요? 네,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찾으시는 분들이 뭐 연구용이나 뭐 따라온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죠. 선박용 모터나 배터리를 사용하려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날 오후 폐차장에 제발로 들어오는 차 한 대. 멀쩡해 보이는데 여긴 왜 온 걸까요? 혹시 물건 주문하려는데 네. 전조등 좌측이랑 사이드미러 우측 있나요? 차종이 어떻게 되시죠? HID 사양인가요? 예, HID 있어요. 예, 헤드램프는 재고 있고요. 색상이 어떤 색상이죠? G색 계열이죠. G색 계열. 예, 그것도 재고가 있습니다. 10년 이전 차량들에 대해서는 많습니다. 부품들이 많고, 요 근래에 있는 연식의 차종은 부품들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아, 아무래도 이제 폐차를 안 하니까요. 그렇죠. 사고차가 아닌 이상. 맞습니다. 노후됐거나 단종된 차량을 가진 이들에게 그야말로 보물 창고나 다름없다는 이곳. 중고 부품들은 현장에서도 구입할 수 있지만 인터넷 사이트로도 주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전산을 통해 재고를 파악 신속하게 찾아주는데요. 바로바로 다 찾으시네요. 저희들 전산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산 관리에 나와 있는 주소하고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물건 한번 확인하시죠. 보통은 여기가 상처가 있는데 아주 깨끗한 편입니다. 중고치고는 상당히 깨끗하게 잘 보관된 겁니다. 깨끗하네요. 예, 신품 대비해서 거의 한 90% 가깝게. 이거는 근데 얼마 정도? 가격으로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신품이 가격이 원래 얼마죠? 신품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3배 정도는 비쌀 겁니다. 2008년식인데 다른데 한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구하기도 힘들고 뭐 중고다 보니까 장기세는 조금 있는데 그래도 뭐 육안으로 멀리서 봤을 때나 자세히 봤을 때도 그렇게 막 중고치고는 뭐 신품이랑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일천 경정비 센터로 저희를 원래는 1급 공업사입니다. 예, 거기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차량만 타고 내려가십시오. 차량 타고 1층 내려가면? 예. 전조등이 깜빡깜빡거려서 교체하고 싶고 저희 사이드미러는 좀 장기세가 많아서 교체하고 싶은데. 전조등이나 사이드미러는 중고 부품 중에서도 가장 많이 찾는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교체만 해주면 새 것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이드미러는 모델만 같으면 색상이 달라도 구입해 도색을 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쪽으로 한번. 라이트 테스트 해주세요. 네. 어디 작동이 잘 되나 확인해 봅시다. 오. 이쪽도 갈 걸 그랬네. 사이드미러 테스트. 네. 신품보다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이제 바꿨으니까 안전하게 오래오래 타야죠. 수리도 했으니 안전하게 잘 사용하시길 바랄게요. 봐봐, 차가 좋아. 오늘 폐차하게 될 차량은 주행거리 25만 킬로미터인 5톤 사료차인데요. 차는 수출로 나갈 거고, 그러니까 요 뒤에 탱크만 프로포즈 같은 거 이상 없이 사이즈 분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폐차라고 해서 무조건 때려 부시기만 할 거라는 건 오해. 관련법에 따라 95% 이상을 재활용합니다. 상태 검사 후 사용 가능한 차량은 수출하기도 하고 주요 부품들은 떼어내어 재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형차 해체하는 데예요. 일단은 장비부터가 틀리죠. 장비가 지금 보시다시피 대형차나 하다 보니까 중량물을 들어 옮길 수 있는 장비가 좀 필요하고 장비들이 일단 커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은 다 다른다고 보셔야 돼요. 대형차 위주로 폐차 작업을 하는 이곳. 흔한 2톤 트럭이나 택배 차량부터 25톤이 넘는 대형 특수 차량까지 다양한데요. 때문에 작업자 대부분이 20년 이상의 경력과 중장비 기술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말소 완료요. 알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말소가 안 돼 있으면 해체가 하면은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가지고 그거 확인을 하고 이거 점표 저희가 확인하는 거죠. 이겼어. 자, 그러니까 요거는 앞에 본네트 좀 띄워주시고 라이트하고 그리고 이 적재하면 내려서 저쪽으로 보내시면 되고 작업할 때 안전 항상 유의하시고. 자, 파이팅! 파이팅! 자. 이번에 작업할 차는 9톤짜리 냉동 차량. 작업은 큰 덩어리를 떼어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운전석과 적재함 분리를 위한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산소 용접 절단기를 사용, 고정해둔 뼈대를 세심하게 잘라냅니다. 어디를 끊을지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30년 했기 때문에 차를 수백 대 수천 대 했기 때문에 금방 저희들은 알 수가 있죠. 아무렇게나 자르는 것 같지만 오랜 경험을 통해 철저히 계산하며 진행되는 작업입니다. 떨어졌나 보고 이걸 들어봅시다. 절단이 끝나자마자 지게차로 옮겨 앉는 작업자. 비교적 가벼운 운전석부터 분리하는데요. 몇 번의 조작으로 순식간에 운전석 분리 완료. 떼어낸 운전석은 나중 작업을 위해 한쪽으로 옮겨둡니다. 이제 운전석 하부 중에서도 냉동 칸과 연결된 부위를 잘라냅니다. 엔진을 빼내기 위한 과정인데요. 매의 눈으로 뭔가를 찾더니 갑자기 물을 뿌리는 작업자. 작업 속도를 위해 1500도의 불꽃을 뿜는 용접기를 사용. 화재 예방을 위한 물 분사기는 필수입니다. 예, 기름이 있다 보니까 항상 안전에 조심해야 되겠죠? 불에 다 됐으면 자, 탑 들어 올립니다. 지게차 갖다 대시고. 운전석과 달리 적재함의 무게만 3톤에서 4톤. 이걸 지게차로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먼저 적재함의 뒷부분을 들어 올리는 작업자. 이유가 있다는데요. 기다렸다는 듯이 적재함과 차량 하부에 강목을 받쳐줍니다. 여기 이제 지게차가 공간을 만들어주기 확보하기 위해서 나무를 대주고 이제 줄을 드러낼 겁니다. 이제 탑을. 천천히. 천천히. 맞았어요? 오케이. 자, 스톱! 다음에 스카트! 이 냉동탑이다 보니까 거기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장치, 전선들 이런 게 있어서 다 제거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자칫 그냥 들었다가는 중심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 때문에 대형차 작업은 항상 관리자 1명과 작업자 2명이 한 팀을 이뤄서 진행합니다. 무게가 똑같으면 가운데 오면 딱 맞을 건데 무거운 쪽으로 조금 중심을 이동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운전석과 적재함까지 모두 제거가 되면 경력이 가장 오래된 작업자가 나설 차례. 무게만 700kg이나 되는 엔진 분리를 위해서인데요. 이를 위해 지게차를 개조해 쇄고리를 장착했습니다. 엔진도 수술 나가는 분목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구분하고. 폐차를 한다고 다 버리는 건 아닌가 보네요. 아, 그렇죠.
최대한 쓸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재활용하려고 구분해서 작업을 분해하는 거죠. 25,000여 가지의 자동차 부품 중 엔진과 배터리는 기본, 그 외에 30여 가지의 부품을 분리해 판매하고 있는데요. 대형 특수 차량의 부품이나 자재 모두 고가라 중고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네요. 비록 중고 부품이지만 누군가가 사용할 물건, 테스트까지 하면서 꼼꼼하게 살핍니다. 몇 번의 확인 작업을 통해 판매 등급을 매기는데요. 저희가 차 잡기 전에도 확인을 하는데 이제 잡고 난 이후에도 잘 돌아가는지 저희가 한번 돌려보는 거고, 이런데 이제 확인하는 거는 물이 들어가면 여기가 속에가 색깔이 변해 있어요. 근데 이제 물 들어간 엔진은 저희가 판매를 할 수가 없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 없으면은 이제 저희도 판매를 진행을 하는 거죠. 해외 바이어들이 많이 사가기는 하죠. 일반 승용차에 비해서 고가인 대형 차량의 부품들 때문에 최대 80% 정도까지 저렴한 중고 부품을 찾는 이들이 많은데요. 중고 부품의 특성상 언제 어떤 것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 좋은 부품을 구하려고 거의 매일 폐차장으로 출근 도장을 찍는 이들도 있다네요. 나와서 알아봐. 4개? 네. 하나, 둘, 셋. 아니, 이거고? 이거. 하나, 둘, 셋. 스프레이 줄게. 뭐하러 오셨어요? 수출 보내려고요. 수출이요? 네. 어디 나가요? 내일 할 거예요. 이 사람 트럭만 하고 있어요. 저분이 사러 오신 거예요? 예, 예. 개인부터 해외에서 온 바이어들까지 대형차의 중고 부품을 찾는 이들도 다양합니다. 이제 이거 미션인데 구매하겠다고 해가지고 표시하는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예, 부품 사러 왔습니다. 어떤 거 보다? 예, 대형차 엔진 보러 왔습니다. 엔진 저쪽에 있으니까. 예. 워낙 부품의 크기도 커서 폐차장 부지의 3분의 1 정도가 부품을 보관하는 창고인데요. 종류별, 등급별로 분류해 정리해뒀습니다. 꼼꼼하게 부품들을 살펴보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부품을 고르는지 궁금합니다. 오일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은 엔진이 안 좋은 거죠. 이 정도면은 어차피 이게 차가 10년, 10 몇 년씩 됐으니까 이게 엔진은 이 정도는 쓸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한국 대형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부품을 한국에서 찾아야 돼요. 힘이 좋고 부품도 많고 영하 30도 40도에 기둥 걸 수 있는 거로 우리나라에서 좋아해요. 거의 뭐 하루에 한 20-30명 올 때도 있고, 뭐 이건 날마다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새 부품을 찾으려면 너무 비싸니까요. 그리고 또 오래된 차들은 그런 부품이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하니까 좀 폐차장들을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날 오후 폐차장으로 들어오는 차량 한 대. 얼핏 봐서는 멀쩡해 보이는데 폐차장은 어떤 일로 찾은 걸까요? 어떻게 오셨어요? 예, 저희 조기 폐차 네. 때문에 지금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지금 차는 가지고 오셨어요? 예, 가져왔습니다. 차 어떤 거예요? 이 차량이요? 먼저 폐차장으로 들어온 차량은 기본 점검을 하는데요. 이게 주행거리시죠? 16만? 네네. 사고 난 건 없으시고? 지금 직접 끌고 오신 거죠? 운행 가능하시고요. 일단 차량 상태는 괜찮으시고요. 서류는 안에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조기 폐차를 하시는 이유가 뭐 따로 있으세요? 뭐 디젤 차량이고 일단 네. 첫 번째로, 그리고 차량이 이제 이게 11년식 차량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이제 이게 좀 오래 끌었고 이제 키로수도 많이 나왔고. 여기 보시면 여기 4등급이나 5등급 차량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전화해서 확인해 보면 되고요. 지원금도 궁금하잖아요. 돈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보시면 승용차 하시잖아요. 5등급이면 이렇게 300만 원.
4등급이면 800만 원.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뭐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최대 상한액을 이렇게 해놓은 거고.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은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것인데요. 해당 여부는 각 시도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사장님 차량 같은 경우는 1차 지원만 해도 200만 원 이상은 기본적으로 나오실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네, 이거를 만약에 폐차하시고 신차를 만약에 구매하신다 그러면 또 추가로 또 받으실 수도 있어요. 네.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중고차로 넘기는 것보다 저는 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생각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이제 덤프 작업 시작해 봅시다. 이번에는 15톤의 대형 덤프 트럭, 고장으로 인해 폐차를 진행하는 차량인데요. 다짜고짜 지게차로 차량을 들어 올리는 작업자. 대체 무슨 일인 걸까요? 시동이 안 걸리니까 저희가 밀어서 이 작업장으로 들어와서 지금 작업할 거예요. 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들은 지게차로 옮기는데요. 그야말로 작업자들의 지게차 기술이 발휘되는 순간. 몇 번의 움직임으로 작업할 곳에 정확히 옮깁니다. 됐어요. 자, 합시다. 다시 한번 용접기를 동원해서 분리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밑에 유압 개통을 다 끊어야지만 이걸 분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더 복잡하죠? 운전석과 적재함을 분리하는 것도 까다로운 데다 무게 때문에 이동 작업도 쉽지 않은 상황. 이럴 때면 굴착기까지 동원됩니다. 지게차와 굴착기 두 대가 합을 맞춰서 진행하는 작업. 굴착기로 4톤에서 5톤짜리 적재함을 들어 올리면 그 사이로 지게차 팔을 끼워 넣는 건데요. 한쪽 들면 넘어지니까 포크레인으로 해서 중심을 다시 맞춰서 중심 맞춰 내리는 거예요. 지게차로 중심을 잘 잡아야 떨어뜨리지 않고 안전한 이동이 가능한데요. 오랜 경력의 전문가들만이 갖는 노하우라고 합니다. 디젤 탱크 퍼스트. 오케이? 적재함과 운전석을 뗀 후 뼈대에 남아있는 연료통부터 분리를 하는데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폐유를 수거, 종류별로 한 곳에 모아뒀다 철저하게 처리를 합니다. 연료를 빼냈다지만 1,500도나 되는 용접기를 사용하다 보니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연료통부터 떼는 겁니다. 이걸 빨리 떼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아무래도 저 불 가지고 일을 하니까 연료나 뭐 오일 개통이 있으면 안 되겠죠. 둥근 형태의 연료통은 자칫하면 떨어질 수가 있어 더욱 조심스레 옮겨야 하는데요. 작업장 내부까지 옮기는 데는 가뿐하게 성공. 이제 똑바로 세워두면 작업은 끝납니다. 하지만 무게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 이때 빛을 발하는 것이 작업자의 지게차 운전 노하우. 자, 기술 들어갑니다. 몇 번 조작으로 한 번에 연료통 정리 완료. 이거 옮기는 기술이 대단하신데 이 지게차를 뭐 얼마나 해보신 거예요? 쭉 했어요. 배차행할 때부터. 한 30년. 그 전부터도 지게차는 좀 했으니까 30여 년 된 것 같아요. 지게차는. 부장님, 커피 한잔 하시고. 가져왔어요. 아, 네, 가져왔어요. 두 분은 여기 같이 일하신 지 오래 되셨어요? 아, 우리 임 부장님하고 저하고 일한 지는 한 3개월 됐고요. 안 지는 한 20년 됐고. 지금은 장비가 있어서 편한데 그전에는 모든 걸 다 손으로 했기 때문에. 아니, 그 도끼로 찾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도끼로 버스 포개고 하던 시절이. 그야말로 20년 넘게 잔뼈가 굵은 숙련자 중에서도 숙련자입니다. 다시 시작된 작업. 큰 덩어리들이 빠졌으니 세부 부품들을 분해하고 해체하는데요. 두 명이서 2시간은 매달려야 하는 작업. 분리된 부분들은 한쪽으로 이동.
다시 한번 세부 분리 작업을 거칩니다. 그 사이 다른 한쪽에서는 떼어놓은 부분들의 해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굴착기에 단 도구도 좀 달라졌는데요. 조심스럽게 핸들을 조정하는 작업자. 자동차의 서스펜션 같은 고철이나 플라스틱에 깊이 숨어있는 배선유에 부리를 수거하는 작업입니다. 가위 모양의 도구로 하나씩 떼어내는 섬세한 과정인데요. 전소는 부가가치가 높아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분리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약간의 노하우가 좀 필요하죠. 기술적인 노하우가. 필요한 부품이나 도구를 분리하고 나면 마지막 순서만 남았는데요. 자동차를 압축하는 과정. 이렇게 압축된 차는 폐차장 한켠에 모아뒀다 한꺼번에 고철로 팔려나갑니다. 그야말로 버려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고철 정리까지 끝나면 작업도 마무리가 됩니다. 매트리스 안에 있는 스프링만 저희가 추출해서 저희 빗자루 대용으로 쓰는 거죠. 매트리스 스프링은 빗자루로, 남은 매트는 걸레로 활용. 기름때와 고철 조각을 치우는데 이만한 게 없다네요. 오랫동안 이 일을 하면서 얻은 노하우입니다. 작업 다 마치시면 좀 어떠세요? 기분이나 뭐? 아, 이제 또 한 대 없어졌구나. 이제 그런 생각 드는 거죠, 뭐. 아, 여기 있는 것도 뭐 다 해야 된다고 보면 끝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내일 작업을 위해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바로 기름때 잔뜩 묻은 작업복을 세탁하는 일. 빨래 넣으시는 거예요? 네. 빨래를 왜 여기서 하세요? 아, 이게 아무래도 기름 빨래다 보니까 집에 가서 집에 그 빨래하고 같이 하기는 약간 좀 저희가 있어서 저희들이 여기서 그냥 자체적으로 빨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널어놨다가 내일 해 뜨면 이제 널어야죠. 종일 기름때 묻혀가며 중장비들과 씨름했던 하루. 몸에 남아있는 기름을 씻어내면 오늘 작업도 끝이 납니다. 열심히 일 딱 마치고 나면은 어떤 기분이세요? 아, 홀가분하다? 이런 느낌? 홀가분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